이야기는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다. 그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마을로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한 버려진 저택에 관한 이야기였다. 저택은 100년 전 한 부유한 가문이 지었다고 한다. 그 가문의 가장은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고 사람들에게 늘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어느 날 가문의 모든 가족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저택은 버려지게 되었다. 이후 저택에 방문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지거나 혼란 상태로 마을로 돌아왔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저택을 위험한 곳으로 여기고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신문 기자인 영준이 방문했다. 그는 저택의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겨 취재를 하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말렸지만 영준은 큰 스토리를 잡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혼자서 저택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영준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기고 저택으로 향했다. 달빛이 밝게 비추는 밤이었다. 저택은 산중에 자리 잡고 있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영준은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다. 저택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창문은 먼지로 덮여 있었다. 영준은 저택의 대문을 밀고 들어갔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한껏 울렸다. 집안은 어둡고 차가웠으며 오래된 가구와 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커다란 거실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낡은 피아노가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영준은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러보았지만 음은 나오지 않았다. 조사를 하던 중 영준은 집의 지하실로 향하는 문을 발견했다. 문은 견고하게 잠겨 있었지만 힘을 주자 문이 열렸다. 지하실은 캄캄했지만 손전등으로 길을 밝히며 영준은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은 예상보다 넓었고 곳곳에 이상한 상징들이 그려져 있었다. 무엇보다 지하실 한가운데에 놓인 오래된 책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책은 두껍고 이상한 문자로 가득 차 있었다. 영준은 그 책을 펼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읽으려 했지만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저택의 문이 갑자기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순간 영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급히 지하실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그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영준은 지하실을 빠져나와 저택을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 순간 집안의 모든 불꽃이 스스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등불 하나 없이 어둡던 집이 마치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불이 켜진 것처럼 밝혀졌다. 공포에 질린 영준은 서둘러 출구로 달려갔다. 그는 집을 나와 마을로 돌아오는 동안 뭔가 그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마침내 마을에 도착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저주에 걸린 듯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영준은 마을에서 사라졌다. 그의 몇몇 소지품만이 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여관방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저택의 저주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그 누구도 저택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이후로도 저택에 관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임처럼 전해졌고 저택은 다시 산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사라져가듯 방치되었다. 하지만 용기를 가진 이들이 가끔씩 저택을 찾아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간간히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썰의 전형적인 예시는 주로 일상적이고 친숙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보통 일상적인 환경에서 점차 불길한 사건들이 발생하며 궁극적으로 소름 끼치는 결말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활용하여 긴 공포 이야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여름날 대학생인 민석은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먼 친척이 살고 있는 외진 시골 마을로 휴가를 가기로 했다. 그 마을은 예로부터 이상한 소문이 자자했지만 민석의 부모님은 그저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 도심 속 생활에 지친 민석도 시골의 공기 좋은 환경과 평화로운 일상에 기대를 품고 여행길에 올랐다. 도착하자마자 민석과 가족들은 시골 마을 특유의 평화로운 분위기에 쉽게 적응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고 주변 풍경은 사진으로 남기고 싶을 만큼 아름다웠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이었다. 그곳에는 마을의 역사를 간직한 듯한 불길한 분위기가 풍겼지만 민석은 호기심에 끌려 저택을 구경하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은 혼자서 저택을 둘러보았다. 저택은 낡고 퇴락하여 벽이 무너지고 창문이 깨진 상태였다. 전설에 따르면 이 저택에는 오래전 마을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얽혀 있다고 했다. 민석은 이러한 전설을 가볍게 흘려듣고 저택 내부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민석은 저택의 어두운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느꼈다. 바람도 불지 않았지만 문들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의 발자취처럼 계단 위에서 나무가 삐걱댔다. 민석은 자신이 혼자임을 알면서도 뒤를 자꾸만 돌아보게 되었다. 저택을 살펴보던 중 민석은 작은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는 먼지가 쌓인 채로 오래된 책들이 빽빽이 꽂혀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민석은 책 한 권을 꺼내들고 첫 장을 넘겼다. 그러자 누군가의 일기가 나왔다. 일기에는 저택에 얽힌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고 그 중에서도 끔찍한 죽음의 소문이 사실로 기록되어 있었다. 일기 내용을 읽으며 점점 소름이 돋기 시작한 민석은 책을 덮었다.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풍경 소리가 들렸다. 기괴한 경적 소리가 맴돌았고 민석은 두려움에 휩싸여 서재를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다. 민석은 온 힘을 다해 문을 열고 저택 밖으로 뛰쳐나왔다. 저택을 빠져나온 민석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가족들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 민석은 불길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저택의 서재에 다시 갇히게 되었고 일기에 적힌 끔찍한 사건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새벽 공기가 차가웠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주변에 맴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일기의 내용을 가족에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저 꿈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워 마을의 전설을 듣는 자리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한 노인이 저택에 관한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집에는 여전히 과거의 비극에 얽힌 망령이 남아있다고 했다. 민석은 그제서야 저택에서 경험한 일들이 결코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어떤 힘이 자신을 그 집으로 이끈 것만 같았다. 그는 결국 마을을 떠날 때까지 저택 근처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마을을 떠나는 날 민석은 차차 너머로 저택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저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서 있었지만 여전히 어딘가 불길해 보였다. 민석은 다시는 그 시골 마을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며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민석은 그날의 경험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씩 그날 밤에 악몽이 불현듯 떠오르곤 했다. 시간이 흐르며 사건을 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저택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민석은 저택의 존재가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저택의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며 다시 한번 마을로 갈 용기를 모으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 하나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기묘한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때 많은 가족들이 거주하던 활기찬 곳이었지만 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몇 세대만이 이웃할 뿐 거의 버려진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인 나는 대학교 졸업 후 첫 직장을 잡게 되면서 이 아파트 단지의 저렴한 월세에 끌려 이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처음 도착했을 때 낡았지만 웅장한 외관이 어딘가 모르게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집세를 아끼겠다는 생각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주인공은 짐을 다 풀고서 침대에 눕게 되었습니다. 피곤함에 금방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발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발소리는 복도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 가까워지더니 자신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주인공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숨죽이고 기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발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이상하게 여겨도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라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주인공은 그 발소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게다가 이웃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건물의 소음일 뿐이라고 했지만 주인공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주인공은 그 발소리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손전등을 들고 발소리를 쫓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발소리는 복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발소리를 따라 어둡고 긴 복도를 걸어가자 소리는 어느새 옆 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인공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층계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발소리를 쫓던 주인공은 한층 아래로 내려갔을 때 문득 복도 끝에서 어떤 형체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녀석은 인간의 실루엣이었지만 어딘가 기묘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순간적으로 놀라 뒷걸음질 쳤고 손전등을 비추는 순간 그 형체는 불현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로 주인공은 매일 밤마다 그 형체와 같은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낮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 때문에 직장에서조차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사를 준비하던 날 주인공은 이웃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 이웃은 이러한 소문이 처음이 아니며 오래전부터 이 아파트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원래 한 대가족이 살던 저택이 있었던 자리였고 큰 화재로 인해 가족 전원이 사망한 사건 이후로 유령 이목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이 말을 듣고 그녀가 보았던 실루엣이 그 가족 중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에 오싹함에 몸서리치며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그 아파트를 벗어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 마침내 평화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아파트의 복도 소리와 기묘한 형체는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은 주인공의 이야기는 그 뒤로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다른 이들의 유사한 경험담과 함께 공포 이야기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